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 그러니까 향후에 애플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지 이런 거 상상 같은 거죠. 예. 대부분 이제 핀테크의 선도주를 하면 음. 뭐 계속 많이 말하는 소파이도 있고 지금 블락으로 나오는 스퀘어, 네.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 뭐 이런 정도도 있고, 그래서 이 대부분 금융 부문을 그러니까 혁신, 그러니까 금융 부분의 어떤 혁신 뭐 이런 이야기를 저번 2020년, 21년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핀테크 선도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네. 지금은 애플이 아닐까. 음. 그러니까 금융 부분을 뒤흔들 혁신은 애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현재 뭐 아시겠지만 뭐 디자인이나 하드웨어를 통해서 현금을 상당히 많이 축적하는 기업이고 네.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애플의 다음 장이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주식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시면 네. 과거와 뭐 금리 환경 때문에 매출 성장에 대한 선호에서 수익성이 강한 기업의 선호가 당연히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어요. 당연히 네. 그렇게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산업에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채권금리 아까 말한 채권금리도 높고 예금자 인출로 인해서 뭐 지역은행 부도도 나고 해서 이 금융에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익성 이런 게 더욱 주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 시장이 테크 위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가장 강한 그렇죠. 것도 빅테크고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올라가는 것도 그쪽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섹터는 좀 무시당하는데 금융 섹터는 더 많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역은행 때문이라도. 거의 뭐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지. 네. 그래서 네. 일단 금융 섹터의 비중 자체도 11% 정도에 불과한 상황인데 현재 이런 금융 섹터를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게 네.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는 건 결국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신용 창구, 즉 대출을 닫으면 네. 기업이 돈줄이 막히면서 파산이 이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혁신이 결국엔 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되게 지역은행, 그러니까 거대 은행 같으면은 테크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테크 기업이라고도 할 정도로 기술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지역은행은 되게 아날로그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뒤처진 거죠. 그러니까 뒤처져서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기술 섹터가 뭐 에너지나 상거래,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이렇게까지 대부분 모든 산업을 혁신 중이고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혁신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은행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은행이 혁신이 되어야 될 때다. 네. 즉 IT에 의해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혁신의 선봉이 이제 애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어제 이야기했던 애플의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지금 애플이 내놓는 저축성 계좌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제도 애플 사용자에 대한 어떤 확고한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애플 자체는 자산으로 보면은 뭐 되게 은행 JP 모건과 비교해 보시면 1조 4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이 있고 1650억 달러니까 거의 10분의 1이잖아요. 네네. 자산 규모로 보면 되게 작아서 이렇게 되게 좀 뭐 자산이 적다는 건 좀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뭐 애플 자체가 가볍다고는 못하지만 둘과 비교하면 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애플이 할 수 있는 거는 고객이에요, 고객. 뭔가를 할 수 있는 고객이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그죠 기기에 의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수익성 면에서도 JP모건이나 시티를 합친 것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게 지금 은행 쪽에 아마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걸로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봤던 이 4.15%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요. 네. 그 파트너가 혹시 골드만 아닙니까? 골드만? 네, 골드만입니다. 골드만이죠. 네, 그래서 뭐 미국 전국 은행 평균의 10배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대형 은행은 0.01%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엄청 높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페이예요. 애플페이가 BNPL을 하죠. 지금 BNPL이 앞전 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뭐랄까요, 선호를 하면서 많이 올랐다가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리 사고 이걸 외상이라 그러죠. 외상. 네, 외상. 그런 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 애플의 대차 대조표에 대출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NPL 자체가 그 대출이 찍히는 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지갑,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갑이 아이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만 해서 끝난다? 그쵸. 아이폰에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뭐 어디에 뭐 은행 앱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네. 그러면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애플의 월렛이라는 거기서 다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페이가 한국에서도 어제 저희끼리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호응을 일으켰고, 채택률도 지금 현재 아이폰 사용자들의 75%가 애플페이를 쓰고 있으니까 단기간 내에 지금 다 쓰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자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결제를 주고받는 기능, 요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마스터하고 비자의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결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냥 이거는 상상이니까 저거 쓰는 거예요. 네.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보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사님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될 것 같아요. 좀 될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 최근에 혹시 차 있지 않습니까? 차. 네네. 요즘 차를 시동을 걸 때 스마트폰을 거는 거 혹시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저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차에 시동을 거는 시대인데 지갑이 뭐가 필요했어요? 스마트폰 있으면 다 끝나는 거지. 네네. 맞지? 물론 굳이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는 거지만, 네. 그 정도로 스마트폰에 워낙 활용도가 높아져갖고,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거를. 아니, 키 없이 그냥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 걸고, 스마트폰으로 창문 내리고 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지갑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겠죠? 대단합니다, 진짜. 말씀하던 도중에, 1000명 돌파했습니다. 우리 이사님 덕으로. 네, 애플 때문에. 네네. 하여튼 그렇고, 이제, 예.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근본의 바탕은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어떤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기업들은 돈이 없어요. 그죠?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얘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도 지금 모기지나 회사채 요런데 좀 물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30억 달러 미실현 손실이 있다고 CNBC에서 보도했는데 그냥 얘들은 돈이 많으니까 가져가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듀레이션의 미스매치 이런 거 돈이 많은 데는 뭐 대형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만기까지 끌고 가면 손실이 안 나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요 밑에 거는 이제 애플 1분기 실적 중에 이제 지금 보는 그림에서는 매출이 이렇게 성장을 못 하니까 전체적으로 성장주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성장주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으로
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 음, 향후에 다른 성장 섹터가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환율, 앞서도 말했던 환율 변동분이 애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잘 봐야 된다.